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미국은 가난한 장애인의 천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미국에서도 뭐 스텝 1, 스텝 2 제가 다 준비를 잘 해갔어요.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장애인 등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공기관에 전화를 했었죠.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,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, 아 이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나 보다 라고 해서 다른 기관에 전화를 해보고 또 다른 분이랑 통화를 해봐도 난 모르겠다, 장애인 등록이 뭐냐 라는 반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기관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면 제가 편하게 장애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, 미국은 기관마다 업무가 분산돼 있어요. 안과에 가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용 차량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,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걸 받고 싶다라고 하면 또 그 기관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되고, 장애인 등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요거 3가지 정도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리한 게, 하나는 다달이 받는 현금 지원 서비스,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우처 택시라고 해서 택시로 이동할 때 택시 요금의 70% 내지 80%를 지원받는 서비스,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활동 지원 서비스.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, 그 3가지를 받기 위한 여정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, 우선 첫 번째로 현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. 왜냐면은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좋으니까. 결론적으로는 아내의 수입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.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었어요. IHS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. 이건 역시도 아내의 수입이 너무 높아서 제공해 줄 수 없다. 마지막으로 이동수단 신청을 했는데, 요거는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. 그래서 제가 사부를 내면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실제로 몇 번 이용한 적은 있는데, 이게 한국처럼 되게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제약이 많고 꼭 전날에 예약해야지만 갈 수 있고, 실제적으로 장애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어떤 복지 서비스, 그냥 이 장애인 주차 카드 요거 걸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는 정도? 한국에서 받았던 복지 혜택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 너무 조금이어서 아쉬운데,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쇼핑몰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뭐 5개다 라고 하면은 체감상 느껴지는 건 미국은 20개가 있어요. 그런데 한국은 5개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도 비어 있을 때가 많은데, 미국은 20개 있는 주차구역이 항상 꽉 차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. 미국은 장애의 범주가 넓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만큼 많아요.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중증 장애인인데 난 주차구역에 차를 못 댈 때 느껴지는 그런 뭔가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. 네. 이게 무슨 장애인의 천국이야,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. 우연히 제가 공공기관에 어떤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, 혹시 한국말 할 줄 아세요?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,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랬는데, 그분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이 아니라 가난한 장애인의 천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돌이켜봤더니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때 항상 물어봤던 게, 너 한 달에 얼마를 버니? 아니면 너 혹시 홈리스니? 이런 질문을 했던 까닭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. 이제 제가 경험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장애인별로 복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수입의 기준이 좀 다른데, 시각장애인은 2,500불가량 벌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그 정도 벌어서 복지 혜택을 줘? 그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,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평범한 방 2개 혹은 3개짜리 집에 거주하려면 한 달 렌트비가 3,500불? 또 3,000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. 전기세 같은 경우도 항상 100불 이상 나오고,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1,000불
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달에 5,000불을 벌어도 겨우 사는 정도가 되니까 2,500불을 벌어서 살려면 빠듯한 게 아니라 정말 홈리스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그 기준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거죠.